안녕하세요. 화상관계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제인 간담회 주제 중에 제3주제 윤규상 변호사님이 발표한 예납금 기준 관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 단독 재판부별 예납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납금은 신청인이 파산 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파산관제인들이 기본보수 양쪽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죠. 예납금이 너무 높아버리면 접근을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예납금을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30만원, 그 다음에 15만원으로 한다면 이 보수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법인 파산에서는 자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요거는 약간 좀 잘못된 겁니다. 법인 파산에서도 부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억 이하일 때는 500만원, 5억에서 10억일 때는 700만원, 10억일 때 300일 때는 10억에서 30억 사이는 1200만원. 그 다음에 30억에서 50억일 때는 1500만원, 100억일 때는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부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개인 파산은 예납금의 기준이 예납금의 기준이 상세화되어 있는 건 맞죠. 5단계로, 5개에서 6개 단계로 나눠져 있죠. 500, 700, 1000, 1200, 1500, 2000 이상. 개인 파산에 이런 예납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 관제인은 대부분 채무액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채권자 수, 그중 이의 신청이 많은 개인 채권 수, 파산 신청에서 첨부된 파탄 경우에 관한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액이 일단 좀 많은 경우가 조사가 할 게 많죠. 아무래도 경매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경위도 좀 조세도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탄 경위도 좀 조사해야 되고, 조사할 게 많습니다. 금융거래 내역도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예납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현재의 흐름은 제가 다른 재판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서울회생법원은 지금 총 10개의 개인회생 재판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담부가 있습니다. 201단독, 211단독, 202단독, 212단독, 203단독, 213단독, 204단독, 214단독, 205단독, 215단독. 그 중에서 205단독하고 215단독은 약간 특별한 재판부입니다. 흔히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울금융복지센터, 그 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송을 구조, 그런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재판부가 205단독, 215단독이고, 일반 재판부는 총 8개입니다. 거기에 관제인이 총 44명이 배속돼서 한 재판부당 5명에서 6명씩 있는데, 판사님들 그 기준이 대개 지금 기본이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모든 요소 있죠. 개인 채권자가 많으면 이제 증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술 파탄 경위를 비춰봤을 때 조사할 게 많다 그러면 증액을 합니다. 채권, 그 다음에 채무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또 증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채권자가 10명, 20명, 30명이면 엄청 증액합니다. 30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모든 판사님이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그거는 기준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의 어떤 예납 비용이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30만원이다 라고 정답이 아닙니다. 50만원 나올 수도 있고, 100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대리인들이 상담할 때 항상 여지를 남겨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나중에 항의를 받겠죠. 당신이 30만원이라서 난 지금 변호사 비용하고 법무사 보수 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딸락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중에 지금 200만원 빼이 없다. 그러면 관제인 예납 비용 30만원에다가 비용 한 30만원 빼고 140만원 빼이 없으니까 그걸 법무사나 변호사 보수를 줘요. 60만원은 이제 비용으로 쓰려고. 근데 나중에 파산 선고했더니 이제 신청할 때 이제 예납비용은 내죠. 예납비용이 아니라 송달료는 내죠. 그럼 수중에 이제
170만원 빼니, 170만원을 내니까 30만원 빼니 없죠. 근데 이제 한 2달 후에 파상관제, 법원에서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뭐, 100만원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70만원 내려. 그럼 자기는 30만원 빼니 30만원 예상인 줄 알고 30만원만 딸랑 있었는데, 이제 항의를 하죠. 누구한테 항의하겠습니까? 신청대리인한테 항의합니다. 신청대리인 난감하죠. 뭐 자기 책임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구구절절 또 감액 신청을 합니다. 안 받아들여집니다. 감액 신청이. 영안에서는. 기각시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또 돈을 좀 구하든지 뭐 해서 70만원, 100만원을 연합을 하고 이제 스타트가 되죠. 그게 되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청대리인들, 변호사, 법무사, 사무장 분들은 반드시 뭐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수도권도 해당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서울에서 오래 활동하니까 서울도 워낙 재판부가 많아서 다 알진 못하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항상 30만원이 아니다. 30만원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증액될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 지금 윤 변호사님이 발표한 게 옛날부터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연합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대폭 30만원으로 내리고 거기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다시 증액한 거죠. 네. 연합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